2년 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질주하면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손자 도현 군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최근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재현 시험이 진행됐는데요. 할머니가 엑셀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 씨와 전화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19일이었죠.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현 시험이 국내 최초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도현 군의 할머니가 가속 페달, 즉 엑셀을 밟지 않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듣고 어떠셨나요? 네. 결과를 마주할 때마다 당연한 결과를 소비자가 증명해내고 입증해야만 하는 불공정한 악법의 울분을 토하면서도 도현이가 없으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 결과들을 보면 국가수가 추론으로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내용과 상반되게 예.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EDR 신뢰성이 상실되었다는 점, 그리고 운전자가 주행 중 변속 레버를 조작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이를 통해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 또 저희가 별도로 AB 작동 지연 실험을 했는데 AB가 작동하지 않은 치명적 결함이 있었다는 점 등을 미뤄보았을 때 급발진에 의한 차량 결함임이 확실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사소송과 별개로 10개월 수사 끝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추가적인 운전자 과실이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여 형사사건도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자, 말씀하신 부분 이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과수가 사고 기록 장치, 즉 EDR 기록을 토대로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분석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 재현 시험에서는 EDR 기록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줄곧 EDR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주장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나왔어요. 네. 처음 EDR 신뢰성 감정 결과에서도 감정인이 136.5km까지 증가했을 것이라고 감정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현 감정 결과는 이를 증명하듯이 사고 당시 사고 기록 장치 기록대로 110km에서 5초 동안 풀 엑셀을 밟았을 때 속도 변화가 116km보다 훨씬 큰 130km까지 속도가 증가하였기에 EDR 기록의 신뢰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EDR은 에어백이 터지며 전개될 때 ECU가 EDR에 공급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EDR의 기록이 운전자의 작동 조작 행위를 기록한 장치는 아니거든요. 네. 소비자 보고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하고 있는 현행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수나 제조사도 EDR의 기록이 운전자의 조작 행위로 기록된 것인지 반대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수나 제조사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니 그런 분석은 배제되고 운전자가 페달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가능성 한마디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만듭니다. 또 사실 현재 저희가 진행한 감정들이 국가수가 했어야 될 분석이었고 모든 장비와 환경이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국가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가수도 사고 분석의 한계 때문인지 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사고 당시에요. 차에 장착된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이 안 돼서 앞선 차량을 들이받게 됐었는데요. 이 네. 자동 긴급 제동 장치 실험도 그제 진행을 하셨죠. 결과가 어땠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AB 작동 제한 실험을 하게 된 이유는 그 1차 모닝 추돌 전에 전방 추돌 경고음이 7번 명확히 들렸음에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함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자 진행하였는데요. 네. 그 AB 작동 제한 시험은 모닝 추돌 전 시점을 국가수가 분석한 대로 동일한 조건을 상정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수가 모닝 추돌 전 40km 내의 속도로 진행하다 추돌 시점에는 46km로 속도 변화가 이뤄졌다고 분석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동일한 조건에서 재현 실험을 하였고 그 결과 모두 AB 기능이 정상 작동해서
차량이 모닝 모형 직전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처럼 모닝 차량을 앞에 두고 AB가 작동했어야 했는데 사고 당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결함입니다. 어머니 차량에서 재현 실험처럼 동일하게 AB가 작동되었다면 도연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일도 없었고 어머니도 중상 및 후유장애로 살아가지 않았을 거고 파탄난 가정으로 평생을 살아갈 일도 없었기 때문에 AB 미작동은 정말 치명적 결함입니다. 예, 지금 영상에 방금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게 악셀을 밟고 가는 것인데 앞에서 멈춰 선 게 제동 장치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멈춰 섰는데 시험에선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이 재현 시험과 법원 감정에 든 비용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국내 최초였기 때문에 선례도 없고 또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도 제도도 없어서 좀 준비하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였는데 감정 신청하는 것도 비용 발생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그 감정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감정인이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는데 감정 진행 시 어떤 필요한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및 전문 변호사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예.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상위법인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하위법을 만드는 지자체의회인 서울시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민과 도민을 도울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 공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번 재현 시험 결과를 놓고 다음 달 18일 재판에서 공방이 치열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판을 앞둔 심정 어떻습니까? 네, 아들을 보내게 된 진실이 제조사의 이권 앞에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감정 결과들이 국가수가 과학적 시험과 검증을 하지 않고 자의적 추론으로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반면에 저희는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을 통해 국가수가 가능성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해 과학적으로 국가수 분석과 상반된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현재까지 검증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으며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런 급발진 관련 소송은 소비자가 대기업에 맞서서 직접 싸워야 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버님께서는 가장 힘든 부분 무엇을 꼽으시겠어요? 소송을 진행하며 느낀 것은 그 소송의 실질적 상대가 국가수라는 사실과 그 국가수는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조사는 국가수 뒤에 숨어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가 소프트웨어 분석은 하지 않고 EDR 분석만을 가지고 항상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제조사는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관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경제적 약자이자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차량 설계도면 하나 받을 수 없는 소비자가 직면해야 되는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현실이 가장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예, 이렇게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되는 게요.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 이후에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도연군의 이름을 딴 도연이법이죠. 이게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늘까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지켜보시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굉장히 답답하고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5번에 걸쳐서 대표 발의가 이루어졌지만 정부 측인 공정위가 2가지 입장으로 반대해서 더 이상 진전 없이 시간 끌기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공정위가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 입법례가 없다는 이유와 둘째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이유 2가지였습니다. 사실 입법례가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선제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됨에도 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제가 알기로 2024년 3월에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EU 제조물 책임 지침은 EU 회원국들이 이에 따라 개별 국가 법률을 통과시켜야 하는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입법례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제 핑계거리뿐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닌 제조사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정부의 행태에 국민들은 공분할 수뿐이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부 측인 공정위의 반대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22대 국회가 정부의 의견을 배제하고라도 법 개정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아버님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실까요? 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국가 폭력입니다. 정말 이제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도연이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동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이슈화되고 공론화되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5번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 대표 발의도 하였으나 국민의 목소리가 외면당하고 무시되었습니다.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복잡해져서 도저히 알 수 없는 AI 시대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로 가는 시대적 관점에서라도 이제라도 늦었지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국회의원분들,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를 탈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보호해 주시고 부디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예. 예,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